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골드바로 바꾸고 또 이 골드바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특히나 핵심 조직원 2명은 SNS로 범행 지시를 받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드바가 진열돼 있는 금거래소. 한 남성이 구매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세탁을 담당한 조직원입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돈을 이리저리 세탁하는 과정에 골드바를 이용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갈취할 때까진 전형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뒤부턴 경찰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피해금을 세탁했습니다. 세탁 과정만 4단계에 달합니다. 피해금으로 골드바를 사고 이 골드바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뒤 돈을 환전해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4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에게 있고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요. 경찰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12명을 붙잡았습니다.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상선 3명은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중 2명은 10대 청소년이었는데 SNS로 범행 지시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7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와 3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했습니다. 또 나머지 피해액 3억 원가량이 동남아 국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바꿔주는 중개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개기를 강가 갈대숲 속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강가 갈대숲. 땅을 파내자 하얀색 플라스틱 통이 보이고 통 안에선 배터리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 발견됩니다. 배달 중이라는 오토바이를 세워 박스를 열어보니 음식이 있어야 할 공간엔 휴대전화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한 원룸의 냉장고 속에서는 20개가 넘는 휴대전화와 유심 카드가 발견됩니다. 모두 해외에서 발신된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건 것처럼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등 일당 19명은 이런 수법으로 숨긴 장비를 이용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계한 피해액만 24억 원, 45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010 평범한 전화였어요. 010으로 다 전화가 와갖고 그냥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그걸 뭘 깔아서 깔았더니만 해킹을 당해서 붙잡힌 일당 가운데 일부는 공유기 설치나 전파 품질 관리 등을 한다는 구인 광고에 자신들도 속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회사가 상호가 어딘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업종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어떠한 통신 테스트 아르바이트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붙잡힌 중개기 관리 일당 중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9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송환한 전화 사기 일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공식 확인된 건 2006년입니다. 지금까지 27만 8천여 건, 피해 규모는 3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 피싱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해 만든 이른바 시나리오가 담긴 파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만들어 놓은 콜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을 겁니다. KBS는 추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피싱 조직이 치밀하게 짜둔 시나리오와 숨겨둔 장치들을 분석해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입니다. 시나리오 모음이라고 적힌 폴더, 파일 6개가 들어있습니다. 피싱 조직이 피해자와 통화할 때 예상되는 상황별 멘트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선 경찰, 검사, 금감원 과장, 은행 법무팀 등 금융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합니다. 지금 전화드린 곳은 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을 드렸고요. 특별수사 제1부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범죄에 연루됐단 말로 피해자를 일단 당황시킨 뒤 문자나 SNS로 위조된 수사 서류까지 전송합니다.
건번호 2017 조사 0588 호환권 확인되시죠? 공문 아래 보시면 요지당 1번부터 4번까지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주로 언급하는 혐의는 성매매나 온라인 사기. 강남 오피스텔 알고 계신가요? 총 7곳에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자금 혐의로 주범 김상우를 검거를 했는데 혹시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남구 선능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에서 그 성매매 알선 및 금융 위반 혐의로 주범 이지연이라는 40대 여성을 검거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못한 일이 없어도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제 통장이랑 신분증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는 거고. 2달 전 이 시나리오에 당한 30대 이모 씨. 빨리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보란 말에 건네받은 번호로 전화했더니 극비 수사를 어떻게 알았냐며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주위에 알리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협박도 뒤따랐습니다. 또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 보안 수사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가족한테도 누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해도 못 나온다. 최소 10년이다. 이렇듯 피해자들의 의심을 무력화한 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였습니다.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이제 업무에 들어갔어요. 모의 전화라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뭐 문제 같은 것도 내면은 그걸 다 통과를 해야지 실제 업무를 할 수 있었어요. 원래 공문은 이렇게 등기로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네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이렇게 그 잘잘잘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답이. 근데 대답이 청산유수로 나왔는데 이 씨는 결국 가짜 검사가 시키는 대로 신용카드 6장을 자신의 집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당국이 그걸 가져가서 누명을 벗겨줄 줄 알았지만 카드는 피싱 조직에 넘어갔고 그들은 3억 원 넘게 돈을 빼갔습니다. 그냥 대본 그대로 읽었구나. 제가 이제 질문을 만약에 약간 방향을 다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대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단 1원이라도 환수가 안 되면은 나는 혐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일단 피해자를 1차로 속이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면 피싱 조직은 이제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아예 숙박업소 같은 데 몰아넣고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단절시킨 뒤에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요즘 활개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호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이틀간 이 호텔에 머물면서 2,700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피해자를 일단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건 KBS가 입수한 피싱 시나리오의 새로운 핵심 수법이었습니다. 현재 통화받는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자차로 이동하시고 없으면 외부로 이동하고 말씀하세요. 집안일 때문에 조퇴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런 급박한 주문이 전달됩니다. 시중에 주의 잡음이 너무 많이 섞인다거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인다거나 대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정에서는 본인 육성만이 증거자료 용도예요. 조용한 공간에서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지난달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20대 원모 씨도 이 함정에 그대로 빠졌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으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당분간 숙박업소에 머물란 짓이었습니다. 주변에 알리면 문제가 생긴다며 24시간 보이스톡으로 감시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자취방이나 이런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찍어준 호텔로 가서 택시로 이동을 해봐. 그렇게 해서 호텔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피싱범들은 교묘한 구실로 원 씨의 돈 7,9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범죄 수익부터 우선 환수해야 한다며 가지고 있던 예금을 털고 대출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괜히 불법 대출 자금 때문에 선생님께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시니까 이 점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근처에 숙박시설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시고 추가적으로 진술 먼저 받을 거고요. 혹시라도 피해자가 의심을 하거나 고립에 응하지 않을까 봐 피싱범들은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며 겁을 줍니다. 대답! 넵! 대답! 넵! 내가 넵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검사가 한가한 줄 알아요? 협조하지 않으면 죄가 추가될 수 있단 말에서 압박은 정점에 이릅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이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로 도주를 하거나 자금 은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검찰에서는 남은 범죄자들 검거하기가 힘들겠죠? 사건 관련 육보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청에서 움직이는갑다. 경찰에서 움직이는갑다.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과거 보이스피싱은 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들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지능범죄로 진화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 신용 조회를 하거든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뭐 연령대나 그리고 여성, 남성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윽박 지르고 화내고 협박하는 부분에서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진짜로 신상에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도 못 다니게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들면서 일단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생각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어제 KBS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상황에 맞춰 짜둔 치밀한 시나리오 6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핵심은 피해자를 속이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겁니다. 여기 더해서 피싱 조직은 정부의 예방 대책을 소용없게 만드는 계획도 촘촘하게 짜놨는데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을 막으면 둘러댈 말을 알려주고 또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좌를 수사해 대포 통장과 불법 자금을 추적한다.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한다. 당신의 계좌 정보를 들여다봐야겠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 문서는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금융위원장 직인까지 찍혀 있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공문을 휴대폰 문자나 앱으로 받으셨다면 100% 금융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문자나 앱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그럴듯한 문서를 받고 협조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피싱 조직이 파놓은 함정에 첫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공포심으로 의심을 누르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 전술입니다. 의심은 계속 했는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상태여서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당연히 이거 위조문서네라고 바로 생각을 하거든요. 당사자의 의심을 해결했다면 다음 순서는 금융기관입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아갔을 때 창구 직원이 용처를 캐물을 것에 대비해 그럴싸한 답변을 피해자에게 미리 주입시켜 놓습니다. 푸드트럭 장사를 위한 계약금을 내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영업을 위해 현금을 찾는 소상공인의 경우 제지가 덜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그래도 은행 측이 의심한다면 그때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무조건 잡아뗄 것을 지시합니다. 은행원들이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불이익이 있으니까 절대 본인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끝내 현금 인출이 여의치 않으면 대안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냅니다. 증거물 제출 등의 명목으로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게 하는데 이때도 배송기사의 의심에 대비한 매뉴얼이 또 준비돼 있습니다. 포장박스 규격은 최하 라면 박스 반 정도 이상의 크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무게도 기본적으로 2-3kg는 나가야 하고 가로, 세로, 대각선 두세 번 앞면, 뒷면 꼼꼼하게 포장해야 기사들이 열어보는 거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이 아닌 현금이나 카드를 노리는 것 자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강구된 수법입니다. 기존의 대포통장 입금 방식은 일시 지급정지 제도가 생긴 뒤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고 이제는 직접적인 갈취를 위해 교묘한 시나리오들을 구축한 겁니다. 뱅킹하는 그 과정만 이렇게 좀 강하게 보완을 하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바꿔버리는 거고 현혹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더 지능화되고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넘어간 돈은 나중에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피싱 조직의 성공은 곧 피해자들의 일상 파괴입니다. 호텔 앞에서 직접 주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이제 약간 희박하다. 전세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보증금을 상환하려고 했던 돈을 이미 다 잃은 상태고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자가 뺏기는 돈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밀한 사기의 전체판을 짜는 이른바 윗선은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인천공항 입국장. 피싱 조직의 2인자가 수배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송환됐습니다. 이 조직이 뜯어낸 돈만 2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총책은 오리무중입니다. 매년 검거되는 피싱 조직원만 3만 8천여 명. 대부분 몸통이 아닌 꼬리에 가깝습니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만들어 명의를 빌려준 경우가 64%, 수거책이 34%로 피라미드식 구조의 말단이 대부분입니다. 범행 수법을 개발하고 지시하는 윗선의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책임이 그쪽에만 무게가 있으면 풀리지 않거든요. 상선을 잡겠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는 데다 점조직처럼 움직여 총책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직원들끼리도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여러 개로 분화가 되어 있어서 한 개 조직을 무너뜨려도 새로운 조직이 계속 대체되기 때문에 완전한 근절이 어렵습니다. 가로챈 돈은 결국 윗선들이 관리합니다. 그들을 잡아야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총책은 하루에 정산 같은 거라던가 팀장이라는 사람이 장부를 관리했고 그리고 실제로 돈 입금받는 거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그냥 전화통화해서 개본대로만 하고. 이러다 보니 어렵게 조직원을 검거해봤자 수사는 뿌리에 닿질 못합니다. 3년을 도망다닌 조직원이 지난주 베트남에서 붙잡혔지만 그를 통해 입증된 피해액은 1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저는 지금 피해액을 구제받는 거는 마음을 완전히 놓았고. 사건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액 자체도 워낙 크고 결국 범죄자들을 잡아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2006년 이후 15년간 발생한 피싱 범죄 피해액은 총 3조 8천억 원. 그중 되돌려받은 돈이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피해 회복 규모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